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이번에는 ADHD 진단을 하는 면담 과정에서 환자분이 그동안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많이 들어봤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공유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얘기 나도 많이 들었는데 라고 느낀다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성장 과정에 따라 시기별로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어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가만히 좀 있어. 전형적인 ADHD 일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래에 비해 활동량이 많고 얌전히 앉아있기가 힘들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멍들기도 쉽습니다. 올라갈 곳이 있으면 기어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행동에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돌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손톱이나 주변을 뜯거나 머리카락이나 옷을 만지작거리거나 낙서를 하거나 다리를 떤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생각해? 활동량이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ADHD일 경우인데요.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허공을 보고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다면 들어봤을 말이죠. 책을 펼쳐놓고 시선이 향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면 오히려 집중을 잘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멍을 때리고 있거나 공상에 잠겨 있는 것인데 말이죠. 딴짓 좀 그만해. 이제 학교에 가서 규칙에 익숙해져야 할 나이죠. 하지만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본인 관심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흥미없는 일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흥미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리거나 장난을 치게 되죠. 당연히 어른들 눈에 띄고 혼이 나게 됩니다. ADHD 중에서도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가진 경우에는 감정 기복이 큰 것이 특징인데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화가 나면 욱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으로도 나와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동보다도 뜻대로 안 되면 울음을 터뜨려 눈물이 많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영역에서는 두각을 보이거나 상상력이 뛰어나 창의적인 면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잘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반면 꾸준히 한쪽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과제를 완수하며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인 듯해요. 막상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의 본인은 할 수 있을 만한 최선의 노력,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는 상태로 보면 무척 안쓰럽죠. 독특하다 4차원이다. 활발하다 재미있다. 주로 동년배나 친구들에게 듣게 되는 말인데요. 이유는 대화를 나누다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엉뚱하게 하게 되는 것에서 있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가 즉흥적으로 말하게 되는 모습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데 충동에 이끌린 행동이 용감해 보이거나 신기해 보여서 듣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소에 에너지가 넘치고 표현을 잘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또 지각이야?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수강 신청을 해서 강의 스케줄을 짜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출석하고 과제도 챙겨야 하죠. 그런데 이 시간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전날 늦게 잠들어서 겨우 오전 강의 시간 전에는 일어났는데 도착할 거라고 예상한 시간은 항상 더 길어져 버려 강의 시간에 늦기 일쑤죠. 어떨 때는 늦을 것이 너무나 뻔해서 아예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또 자주 듣는 이야기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마무리가 아쉽네. 특유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를 할 때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게 문제예요. 막상 실행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하기 싫은 일들이 섞여 있으니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결국 기한에 맞춰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오기가 어려워요. 잘했는데 실수가 있네. ADHD를 가진 직장인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오타가 발생하거나 숫자에서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반복 체크를 했는데도 꼭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 차례 확인하다 보니 같은 업무에도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또 발생하는 실수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기한을 좀 지켜서 해주겠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죠.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도 하기 싫고 부담되는 일이면 미룹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쉬운 일 위주로 처리를 하다가 끝까지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남게 돼요. ADHD에서 흔히 함께 가지는 완벽주의 성향도 이렇게 되는데 기여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핑계로 시작이나 마무리를 미루죠. 부랴부랴 끝에 끝까지 몰려서 하게 되니 실수가 생기고 오히려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시간을 지켜서 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기본인데 그게 어려우니 상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어 자꾸 위축이 됩니다. 전에 말했었는데 또 까먹었어? 약속 좀 지켜줘. 결혼하고 배우자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정작 나는 잊었거나 약속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은 집안일일 수도 있고 고지서를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딴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입력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알아들었더라도 그 일보다 더 흥미를 끄는 일이 있어서 후순위가 되었던 것일 수도 있죠. 어쩌다 한 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비슷한 일들이 점점 누적될수록 부부관계, 신뢰관계 상당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충동성이 주된 증상인 ADHD일 경우에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 예상치 못하게 화를 심하게 내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로도 갑자기 다운된다며 우는 모습을 본 가족이 당황하며 하게 되는 말이죠. 무엇보다 큰 감정의 변화를 겪는 나 자신이 가장 힘든데요. 가족 입장에서도 예상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우니 자주 눈치를 보거나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지 않고 감정은 전염되기 쉬우니 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성인 ADHD를 진단받은 분들이 그동안 자주 들었을 이야기들을 공유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많이 들었던 내용이실까요? 만약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지고 지금의 일상과 관계 또한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치료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